안녕하십니까, 헥사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축 기본적인 캠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캠의 이론, 그리고 캠 작업을 할 때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바로 캠의 순서입니다. 캠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형상화된 3D 모델을 가공 및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캠이란 CNC 공작기계를 구동하기 위해서 NC 데이터를 작성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캠의 순서를 보시면 처음에 3D 모델링이 나오고요. 워크앤시나 다른 기타 캠 소프트웨어에서 툴패스, 즉 가공법을 지정하게 됩니다. CL 데이터라는 X, Y, Z에 대한 좌표를 생성하게 되고요. 포스트 프로세스라는 작업을 거쳐서 가장 중요한 이 NC 데이터라는 NC 코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기타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톨러런스라는 게 있는데요. 톨러런스는 형상 및 가공에서 허용할 수 있는 오차, 즉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이는 이 곡선 구간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선은 사실 다음과 같은 수많은 점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이 직선과 곡선 간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톨러런스가 작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큰 톨러런스의 범위보다 작은 톨러런스의 범위에 훨씬 더 정밀한 툴패스 작성이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구 홀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 사진은 블로우즈 타입의 공구고요. 직경과 코너 R을 가지고 있는 공구입니다. 블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볼 앤드 밀과 플랫 앤드 밀의 특성을 골고루 갖춘 공구고요. 측면과 윗면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볼 앤드 밀입니다. 볼 공구는 끝이 둥근 것이 특징이고요. 이 공구는 오직 직경만 가지고 있는 공구입니다. 주로 이 측벽을 가공하는 데 쓰이고요. 금형 가공에 있어서 중정삭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공구입니다. XY 피치는 플랫 공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이 되지만 Z 피치의 경우 더 많은 Z 피치를 적용할 수 있어 측벽 가공에 주로 쓰이는 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플랫 공구입니다. 블로우즈와는 달리 코너 R 값이 없이 예리한 단면을 갖고 있는 공구고요. 면적당 가공 범위가 가장 넓은 공구로서 주로 황삭에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제 황삭에서도 이 플랫 같은 경우는 그 평면 부분을 가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건 커터라는 공구고요. 타입은 똑같이 블로우즈, 볼, 플랫이 있는데 이 인서트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공 여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공을 할 때에는 저희 가공 여유에 대한 값을 기입하게 됩니다. 즉, 각 공정이 끝난 후에 남아있는 소재의 양을 뜻하고요. 그 공정에 따라서 그 값은 상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첫 가공 여유를 0.5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측벽과 바닥부는 전체 0.5mm의 살이 남게 됩니다. 다음에 피치, 스텝 오버와 Z 피치, 스텝 다운입니다. 피치란 툴패스, 즉 가공 궤적 간의 간격을 뜻하는데요. 스텝 오버 같은 경우에는 XY 피치로 움직이는 툴패스 간의 간격이고 스텝 다운 같은 경우에는 Z 방향, 즉 절임량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앤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텝 오버와 Z 피치를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 사이클, 하향과 상향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하향과 상향은 각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하향 같은 경우는 절삭 방향과 공구의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일치하는 가공법입니다. 상향의 경우에는
공구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절삭 방향은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향은 공구가 소재를 찢는 형태로 가공한다고 해서 곡괭이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향 같은 경우는 공구가 소재를 퍼올리면서 간다고 해서 보통 삽 가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용어로는 가공 방향이 있습니다. 보통 일방향, 양방향, 스파이럴이 있고요. 일방향 같은 경우는 공구가 한 방향으로만 제거하고 각 패스 끝에서 리트랙트, 즉 급속 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방향의 경우 공구가 소재를 양방향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리드인과 리드아웃이 툴패스 프로그래밍 된 방식에 따라서 각 패스 끝에서 피치가 수행됩니다. 즉, 이 양방향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일방향과는 다르게 반복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툴패스의 리트랙트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이럴 사이클인데요. 이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툴패스 궤적이 나선형으로 나타내고요. 보통 황색 가공 툴패스와 포켓 가공, 그리고 평면 가공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이클입니다. 다음은 이송 피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급속 이송이 있고요. 어프로치, 절삭 이송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이 됩니다. 즉, 기계의 모든 움직임에는 구간에 따른 피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피드란 가공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공구의 이송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급속이고요. 그리고 어두운 주황색으로 되는 게 어프로치,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절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캘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스캘럽이라고 하고 간혹 커습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공구가 피치만큼 이동한 사이에 남아있는 이 소재의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스캘럽의 양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툴패스 파라미터에서 피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너 스무징 R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코너 스무징 값은 공구의 진행 방향이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변하는 구간에 R값을 적용해서 보다 부드럽게 가공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리한 엣지, 다음과 같이 공구의 방향이 급격하게 변해서 나오는 이 구간을 R값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부드럽게 가공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옵션을 정사기 쓸 경우 원래는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지만 R값만큼에 대해서 이제 가공이 되니까 미삭이 되는 구간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툴패스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 툴패스라는 단어고요. 툴패스는 모든 캠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툴패스는 공구가 이동하는 경로를 뜻하고요. 사실 이 캠 소프트웨어에서의 툴패스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공할지에 대한 가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우리가 황삭, 정삭, 잔삭에 나누어서 가공할 경우 황삭의 가공법은 황삭 툴패스, 정삭은 정삭 툴패스, 또 잔삭은 잔삭 툴패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저희가 캠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워크앤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워크존을 만들고 캠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